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아유, 네, 그럼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누군가는 사고 또 누군가는 팝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건 돈만이 아닌데요. 안 살 수 없는 맛이에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그 안에는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맛과 신뢰? 제일 중요하죠. 변함없는 맛과 그다음에 고객과의 그리고 신뢰. 신뢰를 쌓기 위한 상인들 저마다의 노력. 상인들의 노력으로 쌓인 신뢰는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힘이 됩니다. 여기 믿고 사는 거죠. 시장에서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믿고 사야지.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잘 안 되죠. 사모님 요거 바로 보는 자리에서 제가 따가지고 맛있게 쪄드릴게요. 모든 거래의 시작은 바로 믿는 것부터입니다. 맛은 어딜 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고 그 사람 한 번 온 손님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신뢰. 이 보이지 않는 자본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는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입니다. 이 경제는 금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융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용입니다. 그 신용이라고 하는 싹트기 위한 그런 걸음,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때문에 신뢰 없는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자본이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오늘 뭐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자,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깰 겸 제가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또 게임하면 돈이죠. 제가 또 은행에서 돈 게임. 아, 진짜로? 오. 제가 1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자, 게임 룰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10만 원을 제가 우리 MC님께 드릴 거예요. 아, 저한테요? 네. 그 이 10만 원을 우리 텐수장님께 원하는 만큼 또 나눠 드리세요. 제가 받은 다음에 바른 다음에 네.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다 줘도 되고 다 줘도 되고. 네. 그러면은 우리 MC님께서 텐수장님께 주신 만큼의 3배를 또 우리 텐수장님께 드릴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그 금액을 갖고 계시다가 텐수장님은 갖고 계셔도 되고 나눠 주셔도 돼요. 그거는 텐수장님 마음이에요. 신뢰 게임 룰은 이렇습니다. 먼저 진행자가 참가자 A에게 돈을 지급하면 A는 받은 돈을 참가자 B와 원하는 비율로 나눕니다. 참가자 B는 A가 건넨 금액의 3배를 진행자로부터 받습니다. 이후 B는 지급받은 금액을 A와 나누는데 그 비율은 B가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을 우리 MC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주세요. 예. 이렇게 만나 좀 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뢰가 일곱, 깨지는데요, 여덟. 처음부터. 9개잖아요. 신뢰가 깨졌어요. 또 세고 계시요 또.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요걸 이제 드리면 3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알 수가 네. 없지만은 이런 때는 항상 저기 최대 효용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면 제가 약속대로 3배를 드려야 되니까 3배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네. 출연료인데 이거. 자, 20만 원 드릴게요. 그럼 30만 원이 돼요. 근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만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잠깐. 우리가 이 게임을 한 판 더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나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 그러면 딱 한 번 하고 한 끝내는 번, 거군요. 네, 끝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4만 원. 왜 하필 14만 원이요? 15만 원 들이시지? 반반하면 너무 심하게 양심쟁이가 되고 10만 원 주셨는데 그러면 10만 원, 11만 원 너무 싼 것 같고 야. 그래서 14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건 이게 야, 근데 저는 정말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10만 원을 다 주셨을까? 이분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 예전에 하시는 한 번 봤는데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이번 판으로 끝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나 한 푼도 안 줄래? 저 주지 말라고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뭐 응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한 푼도 안 줘도 안 주면 되죠. 아무런 뭐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되게 서로 되게 알고 원래 친한가? 아닙니다. 서로-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다시 저한테 돌아올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을 했네요. 근데 원래 이 게임이 사실은 예. 이 두 사람과의 관계만을 측정하는 소위 신뢰 게임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실내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뢰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 사람이 나한테 돌려줄 돈이 돌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안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서로 상호 신뢰가 높았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방송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호 신뢰가 높으면 전체의 돈이 늘어난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라서 사실은 이 게임을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세팅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평균적으로는 사실 지금 14만 원 올려주셨으니까 몇 프로인가요? 30, 한좀 안 되죠. 50% 좀 안 되니까 40 몇 프로인데요. 그렇죠. 네,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30 내지 40%를 돌려주더라. 굉장히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네요, 이게요. 게임 자체가. 네네. 게임이 서로 상호의 신뢰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다. 근데 신뢰가 이런 돈을 얼마나 나눠주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신뢰 국가인가 신뢰가 국가가 아닌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신뢰 국가인가 고신뢰 국가인가?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신뢰도가 좀 낮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의 범위를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지. 그 전화번호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전화번호에 몇 명 들어 있습니까? 저는 아는 모르겠지. 사람? 오늘 다 지울 거예요. 저만 해도요, 제가 이제 17년 동안 외국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신뢰 사회가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강연을 어디 나간다 그러면은 김현철 교수는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학위를 받았고 뭐 이런 이제 이력서가 있잖아요. 네. 이 이력서를 이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충격 서류. 예. 제 학위증 다 내라. 성적표 내라. 납세증명서, 보험증명서 다 내야 돼요. 네, 이런 거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있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이력서만 딱 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력서를 조작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나중에 엄청난 페널티를 딱 주고 매장이 딱 되는 형태. 이런 사회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형태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정말 모든 과정 하나에서 모든 서류를 다 증명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약간 신뢰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그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카페 이런데 노트북이라든지 내 사물을 쫙 펼쳐놓고 물론 그러면 안 돼요. 네. 잠깐 나가서 들어와도 내 노트북이 그대로 있다. 저도 한번 그 독일 기사 하나 읽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식당 갔어요. 근데 식당 갔더니 휴대폰 두고 나와서 한참 후에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네 생각하고 근데 혹시나 해서 다시 갔더니 이미 주인이 그거 들면서 막 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야. 네. 휴대폰. 그래서 받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근데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이런 거 안 없어지네.
그러면 시험으로 또 몇 번 해봤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늘 폰이 들어오더래요. 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 막 놀랬다는 거 한번 읽은 적이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어떤 분야의 신뢰이냐에 따라서 그게 좀 천차만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부분도 존재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많이 신뢰한다는 게 어떤 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사실 신뢰는 자본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높을수록 절차가 간단해지고 뭔가 속도가 빨라지고 중간에 다양한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중요한 논문이 케네스 에로우가 1972년에 신뢰가 높은 곳이 확실히 거래 비용, 그러니까 뭔가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일이 진행될 때 훨씬 더 빨리 진행되더라,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계약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는 상호 신뢰가 있으면은 협력이 용이해져서 원활한 거래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신뢰가 있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가 어떤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멋지죠, 이 말이요. 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신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 초반에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했어요. 네? 뭘까요? 어떤 행동. 인사했죠, 저희가. 돈을 주셨죠. 그쵸, 이거 되게 큰 의미가 있죠. 그거 말고 우리가 늘상 매일매일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것이 신뢰를 높여주는 어떤 행동이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뭐 했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악수! Shake hands! 이게 굉장히 신뢰를 높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죠. 악수가요? 악수가요. 아, 그래요? 악수가 처음 등장한 게 보통 왼손으로 악수 안 하죠. 오른손으로. 그렇죠. 오른손으로 하죠. 하는 거죠. 이게 그 기원 유래가 뭐냐면은 A와 B와 이제 그 만났을 때 나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예. 내 손에는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습니다. 신뢰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독일에는 정말 중요한 문화죠, 악수 문화. 얼마나 자주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악수를 하면은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법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신뢰가 조금 생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부터 악수했으면 공식적으로 우리 서로 지금 이제 소개를 받았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잘 지내자, 그런 뜻을 주고, 그 반면에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악수를 거부하는 행위 보면은 굉장히 그거 예의 어긋나죠. 욕하고 비슷한 수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를 안 하면 예.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거기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악수를 하려는 순간 싹 뺐잖아요. 네, 이게. 그렇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악수하면 이제 되게 또 떠오르는 장면이요. 우리 무슨 MOU 맺는다, 뭐 계약 맺는다 그러면 이렇게 딱 사인하잖아요. 이게 또 들고 이렇게 또 네, 그리고 사진 나서 찍고. 딱 항상 하는 게 이렇게 악수. 네, 하는 요 MOU 맺은 거 이렇게 들고 악수를 하죠. 들고 이렇게 악수하죠. 네, 이 사진을 찍죠. 네, 네. 말하자면 약간 MOU 맺고 우리 서로 신뢰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떠오르는 게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두 분의 악수 장면. 네. 86년도 몰타에서 또 악수 얘기하니까요. 제가 또 뉴욕에 옛날에 살 때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유태인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든 다이아몬드 거래인데, 이게 계약서에 사인 같은 것도 잘 하지 않고 우리 구두로, 자, 우리 그럼 이거 이제 1억에 거래합시다. 그리고 계약 완료. 좋아. 좋아. 그럼 끝이에요? 계약이 되는 도장 안 찍었는데? 도장도 안 찍었는데. 계약서도 계약서 없이? 계약서도 없이.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한 신뢰의 상징, 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해튼 47번가는 특별한 거리로 불리는데요. 맨하튼에서도 가장 빛나는 거리로 통하는 이곳. 약 2,600개 이상의 보석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맨하탄의 47가는 전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거리라고 명명이 된 아주 특별 구역이에요. 전 미국의 다이아몬드 90%가 이 47가에서 유통이 된 아주 여기가 진짜 보석의 메카입니다. 194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보석상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활성화된 다이아몬드 거리. 그 후 이곳에 다이아몬드의 가공과 상업 활동이 집중되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상업 블록이 됐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is the largest user of diamonds, and obviously we're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States diamond industry. The members of the Diamond Club deal i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year. 맨해튼 47번가 중심부에 자리한 미국 보석학회. 이곳에선 보석 감정부터 세공 그리고 거래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데요. 특히 멤버들끼리의 안전한 거래가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t's been a pleasure being a member here. We do a lot of trading on the floor, and we get to meet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You have to have references from several people to guarantee that you're trustworthy, and bank references, and you have to be a member of the trade for several years. 신뢰로 움직이는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그만큼 거래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 없이 신속하게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거래의 강력한 조건은 돈과 보석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죠. Anybody, Thank you very much. 마잘. 마잘. 그 어마어마한 큰 액수를 손 들고 말로 계약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오랫동안 벌써 몇십 년, 100년은 가까이 그렇게 유태인들은 하고 있어요. 그게 이 안에서 지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Mazal means good luck. It's good luck when we finish a deal. We want both sides,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want them to be successful. So we wish the buyer mazal. You should have good luck and your transaction. But it's binding. This is a Jewish tradition going back hundreds of years already in a way of doing business.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유대인 공동체 마잘 거래. 복잡한 서류 대신 단순한 악수로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방식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신뢰 방식은 첨단 기술과 자본이 몰리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로 거액의 빠른 투자가 결정되곤 한다는 겁니다. True in Silicon Valley, where a very diverse group of people and talent coming from different countries, coming from different cultures, coming from different backgrounds, that if someone has trusted me to do something, then I'll do it because it's mutual, right? Trust creates this mutual sort of equivalence of contract that if I do something, I expect the other person to do the same thing, and it's the same thing for the other person. They do something because they expect me to do that, and then mutual trust creates this sort of equilibrium situation that all the contracts and trades they go through without forming formal contracts. 하지만 신뢰의 가치가 높은 만큼 그걸 저버리는 순간 강력한 대가가 따릅니다. People don't keep their word. If the arbitration rules, the ruling will be held up in a court of law. You can take the member to court, and it's a legal mechanism, the arbitration board. If people don't keep to it, there also will be
dismissed as a member of the club, and their reputation will be ruined. People understand they're not trustworthy, and you can't do business with them. 밖에서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를. 나도 지금도 근데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이 비즈니스는 신용이에요. 둘째도 신용이에요. 셋째도 신용이에요. It's basically done on trust. A word over here is the same as a con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without trust, you can't do anything.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마잘, 당신을 신뢰합니다. 유대인 보석상들의 오랫동안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로지 신뢰만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잘 이렇게 하면서 계약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 쓰겠지만 그 순간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죠. 되는 그런 거네요. 거죠. 생각하니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잘 생각해보니까 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못하는 거죠. You out. You out. 계약서는 안 써지만 만약에 네가 내 신용을 무너뜨리면 너는 out. 이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거 훨씬 무섭네요. 진짜. 그렇죠. 그럼 그거 더 효과가 높네요. Right. 계약보다. 악수가 가진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나 놀랍고 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한 사람은 팔을 못 쓰고요. 네. 한 사람은 다리를 못 써요. 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가는 걸까요? 다리는 있으니까 뭐 이분이 이렇게 들쳐 업고 이러고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내려갔다가 이거 이렇게 잡고 다리 있는 사람 일어서면 되지 않아요? 그런 이게 얘기구나. 엉덩이 안 받쳐주고 어부바 하는 것처럼. 정답은 등에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있는 사람이 걸어가고 팔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업히면 그러면 팔만 있는 사람과 다리만 있는 사람이 어딘가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뭐 어린 시절에 다 부모님 등에 업혀 보셨죠? 그렇죠. 저희 딸은 진짜 업히는 걸 좋아해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업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업혀 있으면 뭔가 좀 뭐랄까 안정감을 주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모양입니다. 또 진짜 한국 문화예요. 저도 우리 한국 외할머니한테 막 맨날 업혀가지고 할머니 업자 늘 그랬대요. 근데 독일 할머니한테 그런 일이 없었어요. 독일 할머니 안 업어줍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 문화가 한국 없나요? 문화예요.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등을 내준다는 거, 무게를 나눠준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존 록펠러 있죠? 네. 록펠러 재단에. 존 록펠러 아버지가 윌리엄 록펠러라고 해서 약장수였어요. 진짜 약장수였어요. 네, 네. 뭐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요. 네. 그래서 1년에 365일 가운데서 일주일만 집에 갔었어요. 아버지가 약 팔러 다니니까. 하루는 아버지 윌리엄 록펠러가 집에 왔어요. 아들인 그 존 록펠러 보고 이런 말 합니다. 너 절대로 세상 살면서 아무도 믿지 마. 심지어 아빠도 믿지 마.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건데 아들아, 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돌아서 떨어져. 아빠가 잡아줄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진짜 믿어야지 우리가 뒤로 넘어지잖아요. 아무도 믿지 말고 아빠도 믿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설마 나 잡아주시겠지 해서 진짜로 뒤로 넘어졌는데 아빠가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어린 존 록펠러가 진짜 뇌진탕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왜 나 안 잡아줬냐고 하니까 그 아버지 윌리엄이 이런 말합니다. 얘기했잖아. 아빠도 믿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 뒤에서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내 신뢰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아빠 나쁘네. 아빠 나빠요. 그러게요. 교육 방법으로는 되게 나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 재벌됐잖아요.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등을 보여주거나 등에 업거나 하는 행위가 더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는 게 우리가 손과 손을 맞잡고 어떤 신뢰를 보여준다면 등을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쌍방의 신뢰라기보다 내가 너를 완벽히 믿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 같기도 해요. 네.
그 상호 신뢰가 또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직전, 아기 출산하기 직전과 직후에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돼서 이제 아기를 낳기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젖줄 수 있도록 요런 것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이 옥시토신을 이제 사람한테 주사를 하고 신뢰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옥시토신 주사하고서 했던 사람하고 신뢰가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정말로 옥시토신이 올라가면은 사람들 간의 신뢰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줬어요. 그래요? 요 옥시토신을 그래서 신뢰 호르몬 혹은 유대 호르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가 또 다른 신뢰를 낳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나를 또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5명 이상 딱 모여갖고 뭔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협동조합이 있지 않을까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럼 이 협동조합은 신뢰가 핵심 요소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 협동조합의 핵심 그 원칙 중에 하나가 1인 1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보통은 이제 내가 주식의 몇 %를 가졌어. 그렇죠. 이제 이게 가장 돈 많이 낸 사람이 일단 이제 이건데, 그 협동조합은 1인 1표를 가지면서 우리가 진짜 함께 운영한다, 이런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데, 청년들이 만든 카페 협동조합도 있고, 그 돌봄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돌봄 노동자들이 만든 케어 협동조합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현재 협동조합이 무려 4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뭐 어떤 건 카페, 어떤 건 병원, 어떤 건 택시, 어린이집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죠. 4만 개, 4만 많아요? 개, 4만 개. 생각 못했어요. 그건 진짜 엄청 많은 숫자인데요? 네, 사실 그 2012년도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진짜 우리 5명 이상 되면은 무언가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 저희 4명인데요. 제작진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법인을 만들고 무언가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신뢰의 실험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잘 돌아가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에 하나가 또 양돈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한엑스라는 것도 우리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양돈업자의 한엑스. 네, 알겠네요. 네. 네, 그리고요, 김 생산자들이요. 그 혼자서 김을 수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김 수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유 좋아하시죠? 예. 또 여기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죠. 네. 키가 어쨌든지 키가 크시더라. 정말 많이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그 우유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 우유라고 있습니다. 이 S 우유 역시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S우유예요? 이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청량리 농유조합에서 시작됐는데요. 1945년 광복 이후에 이제 지금 같은 이름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그 S 우유가 협동조합에서 만든 우유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좀 그냥 기업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게요. 독일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금융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금융협동조합? 그거 라이프아이즌 금융협동조합이에요. 그거 정말 어딜 가나 작은 마을까지 가도 꼭 있어요. 왈도프 학교 아시잖아요. 저희 애가 발돌프 학교 다녔었어요. 그러셨어요? 학교를요? 네. 협동조합이에요. 학교가 조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협동조합 많아요. 그러니까 풍력 독일에서 그렇게 성공한 이유 중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만들어서 함께 해서 함께 수익 보고 이런 개념으로 또 많이 성공했다고 하고요. 인구 4분의 1이 어떤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뿌리가 1844년에 영국의 로치델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가 이제 1800년대 그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였거든요. 지방의 농촌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다 도시로 런던으로 꾸역꾸역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금을 안 줘도 돼요. 너 잘라버리면 들어올 사람 많다고. 이때 기본적으로 하루 19시간 근무였어요. 19시간 근무면 하루 4시간, 5시간 자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거든요. 특히 소년 근로자들 엄청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치데일에서 28명의 직물 노동자들이 이런 자본가들의 그런 횡포에 맞서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우리끼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불공정한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항해서 싸우자 해서 시작한 것이 최초의 협동조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의 협동조합은 노조의 성격도 있었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28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1인당 1파운드씩 모았기 때문에 28파운드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저쪽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상점 비싸다. 우리끼리 조그만 상점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 노동자들끼리 생필품을 우리가 서로 팔고 사고 하자. 그래서 공정한 가격에 이제 생필품을 서로 사고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은 협동조합의 시초다 해서 로치데일의 파이오니어, 선구자라고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이러한 협동조합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구체화가 됩니다. 언제? 일제강점기요. 그래요? 일제강점기 여러분 다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일본이 만들고 뭐 당시의 조선은행이죠. 조선을 통해 가지고 당시 이제 조선인들, 우리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했어요. 금융 혜택도 일본인들에게만 주고. 그래서 이런 일제 금융 탄압에 이 맞서기 위해서 민족 자본이 이제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자. 어떻게?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금융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이 바로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농촌은 일본의 억압과 통제 속에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일부 농민과 지식인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함창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수십 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그 협동의 움직임은 미래를 위한 경제 공동체, 신뢰 공동체의 씨앗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한 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일까요? 전쟁이죠. 뭐. 그렇죠. 6.25 한국전쟁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3년간 이어진 전투는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고 경제 기반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런 잿더미 가운데서 한 분, 1952년 부산 메리놀 병원, 지금도 있는 병원이거든요.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전쟁 구호 활동을 벌이시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자,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깨닫고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직접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1960년 부산에 신용협동조합이죠. 성가신용조합을 세웠는데 당시 가입한 조합원이 27명이었거든요. 이 27명이 모은 출자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뭐 큰 시작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의 뿌리가 된 거죠. 정말 조촐하게 만든 조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용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한 건가요? 결국 대출을 해줬는데요. 당시에 10만 원으로? 270만 원이죠. 이제 27명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사채 금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럼요. 규제도 없었을 텐데 뭐. 네. 뭔가 사업도 시작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랬을 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저리를 빌려서 그래서 빈곤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의 역할을 또 도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이 신용협동조합에 출자를 좀 할 수도 있고 좋은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선순환. 네, 그 사회적 금융이라는 그런 모토하고 제일 잘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유학을 하면서 왕왕 봤어요. 바로 이제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걸 많이 봤는데 하버드 크레딧 유니언, UN 크레딧 유니언, 나사, 심지어 나사 크레딧 유니언, 네이비, 해군이죠. 네이비 크레딧 유니언, 미국 경찰청 크레딧 유니언, 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무려 120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얼마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조? 아니에요. 50조? 500조? 5천조의 자산을 보유한 것이 바로 금융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 크군요. 5천조. 아니 뭐 아까 보니까 전 세계 나라의 절반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뭐 좀 문명국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많은 나라에 보편화된 이유가 있겠죠? 네, 이러한 사회적 금융기관은 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뭔가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낮은 이자율로 또 대출을 해주고 또 내가 저금을 했을 때는 최대한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니까 내가 번 돈은 최대한 우리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지역에 또 뿌리내릴 수가 있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그 중심, 북적이는 골목길 사이로 먹음직스런 먹거리들이 가득한 풍경 속에 사람 냄새나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가방을 들고 시장 곳곳을 누비는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안녕. 익숙한 듯 시장을 누비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은 장사 잘 되시나요? 아침은 뭐 드셨어요? 아침은 항상 된장찌개. 혹시 부자사일까요? 혼나라 할 시간에 아빠는 일어나는구나. 자식은 뭐 1년에 한두 번 보냈는데 이제 뭐 직원은 또 뭐 매일같이 보니까 아들 같지만 아들. 이 뭐 엄마 아빠라고 부르니까. 매일 채소 가게를 찾아오는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금융협동조합 직원입니다. 창구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금융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건데요. 산악회 가는 거요? 그거 이제 홍보물 나눠드리려고 다음 주부터 아마 받을 거예요. 아빠 가실 거죠? 어머니랑 같이 가실 건가? 나 혼자 가야지. 아빠 혼자? 그럼 할 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합원들한테 사장님 하기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가가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잘 보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또 이제 뭐 한 이틀 쉬겠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뭐 거래를 오래 하셔가지고요. 입금하면은 문자도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믿고 맡겨서 주시는 게 더 많으시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현금이 오가는 시장, 입출금은 물론 잔돈 교환까지 바쁜 상인들의 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파출 업무입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다 보니 거의 가족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시원한 거죠? 네. 네, 배파요? 목이 마르네. 커피 안 먹잖아. 커피 안 먹자. 감사합니다. 매일 마주하다 보니 취향까지 꿰뚫고 있을 정도랍니다. 진짜 저희 엄마 아빠처럼 친근하죠. 친근해서 때로는 이렇게 일하는 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시간을 쪼개며 사는 상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며 숨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직원들. 단순히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뭐 1,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하시니까요, 다들. 금액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또 시장에는 돈이 많이 돌아서 이렇게 계속 갖고 다니시기가 이제 위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맡겨놓으시는 그런 게 많죠.
많은 현금이 오가고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들. 그만큼 돈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직원의 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 덕분입니다. 돈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통장에 돈을 10,000원 넣었다 100원 넣었다 다 알아요. 근데 안 보고 그냥 믿고 주잖아요. 그만큼 신뢰도가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상인들한테는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다 알아요. 내가 얘들이 10,000원 넣었는데 내가 10,000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거 다 알고 뭐 아직까지 그런 뭐 사고 같은 거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파출 나오는 직원이 우리는 은행이야. 얘네들이 은행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은행이야. 그럼 은행한테 우리가 저금을 하는데 거기에 장점 치고는 좀 더 살갑게 대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어울리다 보니까 더 살갑고 그래. 신뢰로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은행. 진심으로 믿는 마음 사이엔 말보다 단단한 신뢰가 흐르는 법입니다. 처음엔 불안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불안해서 맨날 그럼 가서 또 찍어보고 그리고 이중일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믿음이 가게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고 맡긴 거죠. 우리 사회를 더 견고하게 하는 힘,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자본인데요.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반이며 모든 협력의 시작이자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인에 있는 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빵 만들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 빵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협은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모토가 있고요. 다 같이 함께 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 빵을 만들어서 관내에 소외된 계층과 독거노인들한테 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융협동조합 직원과 문화센터 봉사단이 함께하는 참여형 나눔 실천 프로젝트. 지역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봉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빵 봉사를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작은 봉사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빵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오늘 빵 가지고 왔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빵 부드러운 걸로 가져왔어요. 이런 작은 손길에서부터 굳건한 신뢰가 싹틉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 있는 협동조합의 상황은 당연히 A라는 그 사회, 커뮤니티가 더 잘할 거잖아요. B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A라는 커뮤니티에 누구네 집에 뭐가 부족하고 누구네 집에 뭐가 많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소외계층이고 어떤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하고 어떤 청년들이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이거를 딱 신용협동조합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죠. 누구를 리크루트해야 될지도 잘 알고 그렇죠. 네. 맞아. 저 집 아들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얘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참 이 그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말 우리 지속 가능한 관계라든지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좋게 하겠다 이런 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명칭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협동, 조합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이런 신용협동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경제학자로 살다 보니까 늘 이렇게 뭐 제도 아니면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오늘 신뢰라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좀 묵과하고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과하고 산 만큼 다시 만들어내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공백을 조합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마음이 좀 따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게임 좀 더 해볼까요? 자, 이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느끼셨죠?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제 출연료예요, 이거. 제 돈 어디 가요? 아, 어디 가게 원래 제 출연료라니까요. 아유, 네. 야, 근데 처음 했을 때랑 이렇게 1시간 지난 다음에 했을 때가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네. 이 돈 10만 원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신뢰. 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또 9개 주셨어요. 아, 이제 만 원 정도는 떼었어요, 진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어떻게 생겨요? 자, 오늘 저 1시간 동안 신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더 확신을 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약속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20만 원 들여가지고 30만 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요? 스탑.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돈. Wirtschaftsbeziehungen, die auf Vertrauen basieren, sind immer besser, weil sie nachhaltiger sind, weil es sie länger gibt.